네, 픽 인터뷰입니다. 금요일에는 문화 얘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요즘 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는 1,000만 관객 시대를 다시 열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BTS 소식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천만 시대가 오랜만에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첫 3년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를 했는데 그 네. 1,000만 관객 돌파의 영화가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네. 국산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000만 영화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1,000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잘 생각은 안 나지만은 기생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생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술성하고 대중성하고 같이 겸비를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에 범죄도시는 작품성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인기가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석구하고 네. 마동석 씨가 출연하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네. 손석구 씨가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건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1,000만 들어오는 영화도 있지만 지금 개봉 영화 중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한번 주말에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가 있다면 한 편만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등이 나오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네. 그런 영아 유기를 하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습니다. 네. 이 베이비박스 때문에 영아 유기가 늘어간다라고 하는 반대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영아 유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베이비박스 때문에 이제 영아 유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좀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영아 유기에 관련돼서 또 하나 영화 사례 같은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네.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제 영화 사례에 관련돼서도 이제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찬성 쪽에서는 이제 네네.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좀 아직은 과정 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함의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낙태에 관련돼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이제 화두를 그 영화 안에서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소영이라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아이 엄마로. 그러면서 그거를 애를 어떻게 낙태를 하느냐. 그래도 일단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배두나 씨가 아니 버릴 거면 왜 또 낳냐. 그러면서 이 논쟁을 좀 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사회의 영아 유기 또 말씀하신 영화 사례 그리고 입양 문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 영화가 좀 범죄도시처럼 그렇게 액션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가 약간 찬찬히 흘러가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 2를 만드는 건가요? 지금 얘기가 뭔가요? 기사가 나오는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실제로 해보겠다 넷플릭스에서 이런 건가요? 네, 사실 그 오징어 게임에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을 실제로 생존 서바이벌 게임처럼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아, 네. 예, 간단하게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건 뭐냐면 넷플릭스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456명이 456억 원을 두고 경쟁을 벌여가지고 경쟁이라는 건 게임을 통과하는 네. 것이거든요. 영화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면 사살을 하지만 네. 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사살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탈락을 하는데 그 액수가 456억이 아니고 60억을 두고 게임을 통과한 사람한테 그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10회분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그럼 한 겁니다.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인 거네요. 영화는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화처럼 이렇게 피 튀기는 그런 네. 살상의 내용은 나오지 저는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 뵈면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었는데요. 455명을 죽여버리는 영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도한 폭력 아닌가. 또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잘 만든 작품이라고 했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나.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저는 약간 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왜 잔인한 장면을 자꾸 넣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뭐 솔직한 표현은 아무래도 눈길을 이제 끌기 위해서 그런 눈길이요? 것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는데요. 다만 거기서 훌륭한 작품이냐 아니냐는 눈길을 끌기 위한 폭력의 사용이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보여주려고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생충도 결국 이제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 계급격차, 빈부격차 문제들을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게 우리 자본주의 어떤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게 하고 주식 투자하게 하잖아요. 네, 뭐 일종의 승자 저는 독식. 예, 네. 게임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겉으로는 게 쉽게 뛰어들게 하지만 주식 투자 잘못했다고 목숨 잃은 분도 많고요. 가족 네. 파탄 나고 네네. 정말 생사가 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일종의 우회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제 투자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게임처럼 사실 통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건 상황이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육체적으로 우월하고 또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학력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 깐부라고 하는 그 오영수 씨가 맡았던 네네. 역할, 노인도 좀 보듬고 또 이제 세터민도 보듬고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연대해가지고 머리를 모아서 이제 임했던 이정재 씨를 비롯한 그 그룹들이 결국 살아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이제 서바이벌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좀 헤쳐갈 수 있느냐. 결국 약자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과정에 너무 이제 잔인한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잔인한 장면만 보면 안 되고 그 잔인한 장면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모순 이런 걸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나마 오징어 게임이 낫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는 거죠. 김 선생님 말씀 알겠는데 또 의문은 외국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인 것처럼 한국의 네. 문화 콘텐츠들이 드라마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은 되게 네. 많거든요. 네. 폭력적인 장면이. 네. 그거는 우리가 좀 네. 어떤 네. 평화 감성이랄까 이런 걸 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지 여기서 눈길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아닌가.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까? 뭐냐면 네. 교통 아무리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채널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유도하냐면 10% 정도 확실하게 지지층이 있는 매니아층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서 10%, 영국에서 10%, 한국에서 10% 모으면은 우리나라 말로 십시일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덩어리가 굉장히 커져 보이는 거죠. 전체 시장 규모가 네. 커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굉장히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그 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좋아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벌하게 모아놓을 수 있는 매체가 없었어요. 네, 돈을 내고라도 그런 걸 보고 그런 싶다. 걸 보고 싶은 네. 사람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그런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입소문도 많이 내고 네. 또 뭐 순위 투표하면 가서 굉장히 투표도 하시고 적극적이군요. 네,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대세고 모범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KBS에 가가지고 왜 오징어 게임 못 만드냐 이렇게 질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정치인 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KBS는 공영적 가치로 전 국민이 즐겨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역할이 다른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처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 방송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자꾸 이제 하나의 사례를 눈길을 끄게 되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자꾸 적용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게 오히려 문화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KBS는 전국 노래자랑 잘 만드는 게 자기 그렇습니다. 역할인 거죠. 거기다가 오징어 게임처럼 네. 서바이벌 게임 네. 전국 노래자랑 페이지하고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교통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송혜 선생 돌아가셨을 때 첫 뉴스를 점심을 먹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식당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동시에 뉴스를 보면서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약간 놀랐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보통 연예인이 돌아가면 그냥 죽었어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송혜 선생에 대한 국민적인 뭐 애정이랄까, 뭐 신뢰, 존경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딴따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네. 특히 대중 예술인들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송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씨라고 안 붙이더라고요. 네. 뭐 유재석 씨 이렇게 얘기하지만 송혜 선생님한테는 그냥 송혜 최소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것이 다른 연세가 이시죠. 많다고 해서만은 아니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훈장도 받으셨지만 대중 예술인들이 훈장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특히 이제 희극인들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네. 평소에 송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다. 자기도 많은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했던 건 저는 정치가 못한 것을 송혜 선생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국노래자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역에 무조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렇죠. 모든 중심이 서울 중심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기관도 문화행사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전국노래자랑은 지역에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서울에서 열리면은 와서 제주 한번 보여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네네. 태도가 방송이. 근데 전국노래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자한테 약간 농도하고 심지어 가학행위도 합니다. 뭐 남자분인데 그러니까요. 가발을 씌우기도 하고 네. 분칠도 하고 네. 심지어 준비한 음식을 갑자기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사실 정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듣고 또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근데 안 어울리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네. 송혜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네요. 때론 망가지시기도 하시고 네. 또 때론 짓궂은 뭐 말씀도 하시니까 다 듣고 네. 그러면서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화기애애하게 또 하시고 격려해주고. 예, 격려하시고 사실 그런 점들이 이제 채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아직도 할 말이 많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송혜 선생님이 또 떠나가셨지만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북한에 가서 또 전국노래장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송혜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마침 또 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BTS인데요. 네. 이게 뭐 소문도 막 흉흉한 소문도 많아요. 네.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는데 안 가서 뭐 보복당한 거다. 뭐 세무조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병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활동 중단은 사실인 거죠. 이것도 지금 약간 방식에 또 문화적 이제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SNS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솔직하게 일상생활을 공개하고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그룹의 활동 중단을 그냥 소속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자기들 채널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회식 자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이돌 시스템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사를 억지로 쓰는 것 같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이돌 시스템의 부정적인 점들을 많이 드러내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것은 있습니다. 근데 좀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아이돌 시스템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형 이제 육성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팬들이 원하는 거를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기획을 해가지고 네. 요즘에 팬들이 이런 걸 원해. 그러면 이런 가수들을 뽑아서 훈련을 해서 이런 곡 붙여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각자 예술가가 자기 혼자 고민을 해가지고 내는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팬들과는 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서바이벌해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보여주긴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잘 만들어내요. 근데 한계는 뭐냐면 단체 합숙생활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좀 제한을 하거든요. 또 소모되겠네요. 네, 소모되죠. 네.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많이 버텼습니다. 9년 정도.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해체가 아니고 법적 네. 분쟁이 아니고 전체 그룹은 이름은 내버려 두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은 이때 각자 활동을 네. 강화 이 정도 세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이돌 그룹의 연차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7년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가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20년 동안 같은 정도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네네.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그 친구들이 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뭐 워낙 그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영향하겠다라는 거고 이미 팬들도 그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미라고 그 예. 방탄을 좋아하는 팬들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획형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케이팝의 장점이에요. 근데 네네. 너무 그것만 강요를 하게 되면은 소진되고 개개인들이 이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니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시즌 2에서는 개인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병역 문제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몇 년 뒤에는 다시 그 개인의 활동을 가지고 완전체로 다시 결합을 하겠다.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듀엣 이름이었나요? 따로 또 같이네요. 네, 따로 또 같이. 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군 병역 문제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선심성으로 나서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네.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팬들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네. 언론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한 그래서 거군요. 지인이 당장 이제 내년 초에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연기가 지금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가면은 순차적으로 갔을 때 2030년이 되어 완전체가 되고 두세 명이 갔을 때는 한 2028년 정도에 완전체가 되는데 만약에 7명이 한꺼번에 간다 그러면 이제 2025년이면 네, 다시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병역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떳떳하게 군대를 가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군대를 갔다 올 수 그렇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현실적인 네.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이제 개별 활동하겠다 이런 건데 마치 거의 해체 수준인 것처럼 네, 보도가 근데 돼서 좀 활동 안타까워요. 중단 이야기도 BTX 닫고 어떤 면에서 기대할 만한 네.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